전주에서 비빔밥은 못 먹어봤는데 나가사키에서 짬뽕은 먹어봤어요. 지금 인천공항에서 갈 수 있는 일본 도시가 32곳입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는 기본이고요. 예전엔 이름도 몰랐던 지방공항까지 직항이 생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냐면요. 일본 대형 허브 공항에서 운항하는 국내선 노선수보다 많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인이 일본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는 표현. 진짜 과장이 아닙니다. 야후재팬에 최근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한국인들 덕분에 우리 고향 편의점이 먹고 산다. 좋아요가 2만 개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베스트 댓글은 이거예요. 일본인도 잘 안 가는 우리 동네에 한국 직항이 생겼다니 믿기지 않는다. 이건 좋아요가 15,000개였어요. 분위기 벌써 느껴지시죠? 오늘은 이 흐름이 단순한 여행 트렌드인지 아니면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건지 제대로 파봅니다. 중간에 반전 포인트가 3번 나오는데요. 세 번째가 특히 충격적이에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왜 이렇게까지 일본 소도시 열풍이 부는 건지부터 짚어볼게요. 단순히 비행기 값이 싸서일까요? 아니에요. 도쿄, 오사카는 이미 삼수사수한 여행지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도 이제 웬만해선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기 시작한 거예요. 남들 안 가본 데 없어요? 이 질문이 바로 시즈오카, 도쿠시마, 미야코지마 같은 도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 세 도시 5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아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시즈오카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원래 이 도시는 도쿄에서 신칸센으로 휴식한 거리, 당일치기 코스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4박 5일, 심지어 일주일 머무는 여행객이 늘고 있습니다. 후지산 뷰가 보이는 숙소에서 느리게 머무는 여행이 유행이거든요. 현지 반응이 재미있어요. 야후재팬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보다 후지산 명당을 더 잘 안다. 씁쓸하지만 현실이라는 반응이 이어졌고요.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후지산을 배경으로 사진 찍으러 거기 한 번도 안 갔는데 한국 여행자들은 매일 거기 있다. 일본인들도 스스로 좀 부끄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 나옵니다. 일본 지자체가 직접 한국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도지사나 시장이 서울, 부산을 방문해서 우리 도시의 항공 노선을 열어달라고 직접 요청합니다. 일본 동무원이 한국 항공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는 장면, 이제 낯설지 않다고 해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됐냐면요. 일본 지방 소멸 위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수도권 집중이 한국보다 훨씬 심해요. 도쿄권의 인구가 몰리고 지방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지방 소상공인들은 내국인 손님만으론 버티기가 이미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야후재팬에 이런 자조 섞인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한국 관광객이 없으면 우리 지역은 진짜 끝이다. 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도권만 챙기고 지방은 한국인에게 맡겼다. 웃프지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저비용 항공사 전략도 여기서 맞물립니다. 도쿄, 오사카 노선은 이미 레드오션이거든요. 슬롯 경쟁 치열하고 가격 경쟁 심하죠. 그런데 지방공항은 다릅니다. 공항 사용료가 낮고 지자체 보조금이 나오고 탑승률은 연휴 기준 90% 이상입니다. 항공사 입장에선 말 그대로 효자 노선이에요. 승객 입장에서도 저렴하고 항공사 입장에서도 수익이 나고 지역 입장에서도 살아나고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반전 들어봅니다. 지금 일본 소도시로 향하는 항공기 좌석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는요. 일본 국적 항공사가 한국 지방공항으로 들어오는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우리는 일본 구석구석에 돈을 쓸어 가는데 일본인은 서울 몇 군데에만 집중됩니다. 야후재팬에서 이 불균형을 지적한 댓글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우리 시골까지 와서 돈을 쓰는데 우리는 한국 지방을 모른다. 꽤 많은 일본인들이 이 댓글에 공감했습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솔직히 부산 말고 한국 지방 도시 이름을 5개 이상 아는 일본인이 얼마나 될까? 이 균형이 정상일까요? 잠깐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에요. 특히 미야코지마는 코로나 이후 급부상했어요. 맑은 바다와 리조트 이미지로 한국 커플 여행지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쿠시마는 소용돌이 해협과 한적한 온천으로 홍보를 밀고 있고요. 시즈오카는 후지산이라는 상징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다들 전략이 명확해요. 그러면 한국 지방은 어떨까요? 일본인에게 부산, 광주, 전주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각인돼 있을까요? 야후재팬에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서울 말고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또 다른 이용자는 부산은 알겠는데 그 외 도시는 솔직히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적었어요. 정보의 격차가 그대로 관광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최대 여행 커뮤니티에서 한국 지방 도시 검색량을 보면요. 서울과 부산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제주도는 그나마 일부 있고요. 전주, 경주, 강릉, 인천 이런 도시들은 사실상 검색어에 없는 수준이에요. 이제 세 번째 반전입니다. 이게 제일 흥미롭고 제일 충격적이에요. 일본 현지 상인들이 한국어 메뉴판을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번역 앱 돌린 어색한 문장이 아니라 꽤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상점 주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손님 덕분에 매출이 2배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일본 내수가 죽어가는 자리를 한국 수요가 채우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지역 얘기가 아닙니다. 규슈 전역, 시코쿠, 주부지방까지 비슷한 현상이 퍼지고 있어요. 야후 재팬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는 우동 가게가 한국인 손님 덕분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님이 넘쳤다. 이 댓글에 수천 개의 공감이 달렸습니다. 또 이런 댓글도요. 솔직히 한국인이 일본 지방 경제의 구원자다. 일본 젊은이들은 지방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가신 일본 소도시가 있으면 댓글에 도시 이름 적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한국인 비율 체감상 몇 %였는지도 같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겹치는 도시가 많을수록 지금 이 흐름이 얼마나 강한지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정말 핵심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이 간극에서 기회가 보이지 않으세요? 일본 지방은 한국인을 구세주처럼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지방은 아직 일본인을 충분히 끌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칭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일부 여행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지자체도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금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실제로 전주 한옥마을, 경주 야경, 강릉 바다 이런 컨텐츠들은 일본 여행자들에게 완전히 먹힐 수 있는 소재들이에요. 그런데 일본 현지에서의 홍보가 너무 약합니다. 일본 여행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 말고 한국 지방을 제대로 소개하면 반응이 폭발적일 것 같다. 근데 정보 자체가 없다. 결국 컨텐츠가 관광 흐름을 만드는 시대예요. 알고리즘이 지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한국 소도시의 매력을 일본어로 제대로 보여주는 채널 지금 거의 없어요. 이게 바로 공백이고 기회입니다. 특히 유튜브 쇼츠와 릴스 구조에서 일본 지방 소도시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잘 타고 있거든요. 반대로 한국 지방 소도시를 일본 시청자에게 소개하는 콘텐츠도 같은 구조로 만들 수 있어요. 짧게 정리해 볼게요. 일본 소도시 열풍은 익숙함의 피로, 항공사의 전략적 노선 확장, 일본 지방의 생존 마케팅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인이 있어요. 일본인 친구보다 내가 일본 지리를 더 잘한다는 말. 이제 진짜 농담이 아닌 겁니다. 야후 재팬 댓글 하나로 마무리할게요. 10년 뒤 우리 아이들이 일본 지방을 살린 건 한국인이었다고 배울 수도 있겠다. 이 댓글이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공감을 받았어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계속 일본 소도시를 탐험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한국 지방을 역으로 일본에 알리는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둘 다 동시에 가능할까요? 댓글에 여러분 생각을 적어주세요. 도시 이름만 말고 왜 그 도시여야 하는지 이유도 같이 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반영할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음 영상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흐름이 그냥 여행 트렌드인지 구조적인 변화인지 여러분의 판단을 댓글창에서 바로 나눠보죠.